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점적 관수 설치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점적 관수가 뭐냐면 이렇게 저희가 정원 같은데 물을 일일이 다 주기가 힘들 때 혹은 텃밭에 아니면 농사 짓는 분들께서 물 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호스를 땅에다 깔아 놓으시고 이렇게 물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땅을 적셔주거나 이런 스틱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화분에 하나씩 꽂아두고 물이 쫄쫄쫄쫄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물주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정원에 한번 설치해보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점적 관수 이 재료들을 다 사서 만든다 한들 요거를 이제 수도가에다가 연결하는 그거를 제가 몰라가지고 설치를 조금 망설였는데요. 이번에 함안에 있는 생명나무 농장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또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는지 찬찬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만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블로그로도 사진과 함께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해둔 포스팅을 영상 아래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필요한 재료들은 인터넷에다가 농자재 백화점이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대부분이고요. 몇몇 가지는 깨비 농장이라고 해서 블루베리 자재를 파는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같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메인이 되는 메인 호스인데요. 이거의 이름은 LD관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이름 같은 거 이제 자막으로 써드릴 건데요. 요거는 농자재 백화점 그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거기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LD관이라고 해서 13mm 연질 호스예요. 이게 이제 13mm도 있고 25mm도 있고 점점 이렇게 굵은 파이프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굵은 것들은 진짜 뭐 하우스나 이런 시설에서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는 이거를 가정에서 수도꼭지 연결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13mm 연질 호스를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40cm, 60cm짜리가 있어요. 이쪽은 말랑말랑한데 물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여기저기 뚫려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흙에 깔아 놓으면 물을 틀면 여기서 이제 물이 조금씩 나와서 흙을 40cm 단위로 적셔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냥 텃밭에 사용하실 때는 이 연질 호스를 수도꼭지에 연결을 하시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텃밭도 있고 이제 동시에 화분도 있다. 근데 이게 땅에 있으니까 화분까지 물을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요거입니다. 이거는 드롭 스파이크라고 하는 건데요. 드롭 스파이크와 튜브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이렇게 생긴 점적 단추와 매니 홀더를 연결해서 화분에 각자 하나씩 꽂아두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점적 호스를 연결할 때는 아까 보신 LD관에서 이 딱딱한 부분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부분에 구멍을 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구멍 펀치라고 해서 농자재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셔도 되는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연질 호수 펀칭기가 있어요. 연질 호수 펀칭기인데 이렇게 넣고 눌러서 구멍을 쉽게 뚫어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농자재 백화점에 없고 깨비 농장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말랑말랑한 부분에 넣으시고 눌러서 뽕 하고 구멍이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물을 이제 수도꼭지를 틀어주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압력 보상 점적 단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 구짜리가 있고요. 이것도 2리터, 4리터, 8리터 이렇게 물량을 압력을 조정해서 물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점적 단추가 있어요. 이거는 한 구짜리인데 이 큰 부분이 연질 호수에 뚫어 놓은 구멍에 들어가는 거고요. 한번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에 잘 맞춰 주신 다음에요. 뽁 하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튜브 호스를 끼워 줄 거예요. 이 튜브 호스는 3, 5mm짜리가 있고요.
47짜리도 있는데 47짜리는 이렇게 조금 두껍고 35짜리는 살짝 얇습니다. 그런데 이 47짜리는 그냥 큰 농장이나 하우스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굳이 저희가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저런 것도 있다고만 알고 계시고 이렇게 35짜리 이 작은 제일 얇은 호스를 여기다가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갈 때는 뜨거운 물에다가 잠깐 담갔다가 말랑말랑 했을 때 얼른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토치나 라이터를 이용해서 잠깐 달궈주시면 또 말랑말랑해져서 집어넣기가 쉬워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을 때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식으면서 이 부분을 꽉 물어주게 돼가지고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짜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한 구짜리 점적 단추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는 한 4개를 이렇게 이용하고 싶다 할 때는 매니홀더용 점적 단추를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8리터가 배출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다 또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매니홀더라고 부르는 건데요. 4개짜리가 있고요. 2개짜리는 이 4개짜리의 약간 변형된 형태예요. 이렇게 밑에 2개가 끝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멍에 2개의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2개짜리를 하시면 되고 4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4개짜리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2개를 다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4개짜리를 많이 사신 다음에 4개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쪽 부분에는 화분이 2개밖에 없다. 난 2개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4개짜리 구멍에 아까 3호짜리 연질 튜브 호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딱 2개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변형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연결해 줬으면 이제 물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호스를 타고 화분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드롭 스파이크입니다. 이렇게 이 짧은 드롭 스파이크가 있고요. 조금 긴 게 있어요. 요거는 앵글 드롭 스파이크라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2개 다 구입하셔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저는 요 앵글 드롭 스파이크 요거만 사셔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구짜리에는 이렇게 작은 것을 꽂아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여러 개를 사용할 경우에 살짝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끝이 짧은 일반 드롭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2리터의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게 8리터를 물을 뿜어주고 거기 이제 4개가 있으니까 2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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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화분의 높이가 달랐을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드롭 스파이크를 하나는 좀 작은 화분에 꽂아 두시고 하나는 좀 화분이 커가지고 이렇게 높이 이렇게 꽂아 두셨을 경우에 이 높이 꽂아둔 스파이크 이 스틱에서는 물이 조금씩만 흘러나오게 되고 이 밑으로 돼 있는 스틱에서는 이 높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또 압력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이쪽으로 많은 물이 흘러나와서 하나는 과습이 되고 하나는 물을 못 먹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이 앵글 드롭 스파이크입니다. 이거는 이 자체에서 압력과 물량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높이가 달라도 똑같이 2리터씩의 물을 뽑아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개수만큼 이 메인 LD관에다가 구멍을 뚫으신 다음에 점적 단추 8리터짜리를 꽂으시고 여기다 매니 홀더 4구짜리를 꽂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연질 호스를 연결을 하신 다음에 3호짜리 연질 호스를 연결하시고 끝 부분에 앵글 드롭 스파이크를 연결하신 다음에 물을 틀어서 하나씩 2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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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리터 화분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보시다가 물이 좀 작은 화분도 있고 큰 화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작은 화분에는 뭐 1에서 2개 정도 꽂으시고 정말 큰 화분에는 4개를 꽂으셔도 되고 물량을 사용하시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수도꼭지에 연결을 할 거고 이제 이쪽 끝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요거는 압력을 이용해서 물을 여기저기로 뿜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끝부분 처리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그냥 그대로 냅두면 이 작은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다 그냥 흘러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100m를 하시든 10m를 하시던 이 LD관의 마지막을 막아서 압력을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마지막 LD관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이름은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요걸 원래는 이 호스 끝부분에 접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건데요. 굳이 요거를 사지 않으시고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요것도 추천을 하지 않고요. 요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적 오토 슬러시 밸브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름 같은 경우에 이 LD관 안에서 물이 고여 있다가 이게 데워져서 뜨거워지거나 이물질 같은 것들이 이 호수에 쌓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물을 그대로 배출을 시킨 다음에 이제 물이 좀 더러운 물이라든지 뜨거워진 물이 빠진 다음부터 여기를 막아서 이런 호수들로 물이 뿜어져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 연질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딱딱한데 뜨거운 물에 담그시거나 아니면 라이터 혹은 토치로 좀 지져주셔서 말랑말랑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 점적 오토 슬러시 밸브를 이렇게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표시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이쪽으로 놓으시고 이 부분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딱딱해서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끝까지 쑥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끝부분이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물을 틀면 처음에 살살 틀어요. 살살 틀면 이쪽으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도꼭지를 좀 세게 틀면 얘가 압력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스스로 딱 막아줘요. 물이 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호스 안에서 압력이 발생을 하고 이런 구멍이 뚫린 곳으로 물이 빠져나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런 연질 호스 끝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질 호스를 밑에 연결해서 고추대 같은 데다 이렇게 꽂아 두시면은 스프링쿨러처럼 물이 촉촉촉 나오는 것도 있고요. 요런 형식이에요. 요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47 내경, 그러니까 조금 두꺼운 연질 호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농장이나 규모가 크다 이럴 때는 47관을 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핑핑핑 돌아가면서 물이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 여기다가 또 연결하시면 분수처럼 나와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뿌려주는 스프링쿨러 같은 역할도 많이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 그 농자재 백화점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스프링쿨러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필요한 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LD관이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짧게 잘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필요한 길이보다 모자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호스 연결구가 있습니다. 연질 호스 소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일자형, 요거는 호스의 길이가 부족해서 두 개를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역시 잘 안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뜨거운 물에 담그시거나 불로 지져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두 갈래로 이제 밭에 고랑이 여러 개 있다 할 때는 이렇게 호스를 하나 연결하시고 이 양옆에 또 연결을 해서 두 갈래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깔끔하게 꺾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L자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갈래로 나갈 때 하나는 물을 좀 주고 싶고 다른 하나는 물 줄 필요가 없다 하실 때는 이런 밸브를 또 달아서 이렇게 잠그면 한쪽에는 물이 막히게 되는 이런 밸브형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거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D관을 여러 갈래로 하실 때에는 가장 중요하고 꼭 하셔야 되는 게 항상 마지막 부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압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갈래로 시작을 했든 마지막 부분은 항상 또 이런 연결구를 사용해서 하나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출수구 하나를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배관이 하나로 연결돼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모든 파이프에 압력이 가해져서 이런 구멍들 사이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수도꼭지 연결하는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LD관은 13mm짜리라서
수도꼭지랑 호환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경이 비슷해서 얘를 수도꼭지에 꽂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 호스와 LD관을 연결해서 사용할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이제 물 호스예요. 수도꼭지에 이렇게 딱 넣어서 사용하는 그 물 호스인데요. 요거를 수도꼭지에 연결을 해두시고 원터치 호스 연결구 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약 호스 연결구 이거 두 개가 필요해요. 요거를 잘 결합을 해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 원터치 호스 연결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순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앞놈이라고 불러요. 이 원터치 호스 연결구도 앞놈, 순놈이 하나의 세트로 판매가 되고요. 이 농약 호스 연결구도 순놈, 앞놈 이렇게 한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어줄 건데요. 원터치 호스 연결구를 결합을 한 상태에서 원터치 호스 연결구 왼쪽 부분에 앞놈 부분에 이 튀어나온 부분 요거를 농약 호스 연결구 앞놈이랑 결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호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테프론 실 테이프 이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부들부들한 재질로 된 요 테이프인데요. 요거를 원터치 호스 연결구에다가 좀 감아 주신 다음에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결합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은 농약 호스 연결구의 순놈을 원터치 호스 연결구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세트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합체된 거를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수도꼭지에 연결을 할 거고 요거를 이제 점적 관수 LD관에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일단 결합해 놓은 요 연결할 수 있는 거에다가 이 순놈의 LD관을 꽂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원터치 호스 연결구 이 앞놈 부분을 요 일반 물 호스에 집어넣는데요. 요거는 직경이 훨씬 크다 보니까 헐렁헐렁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철제 밴드를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꽉 조여주셔도 되고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두 군데를 이렇게 꽉 물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을 수도꼭지에다가 꽂아서 항상 이렇게 매달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씻고 싶으실 때는 그냥 이 상태로 있는 대로 물 틀어서 사용을 하시고 이제 LD관을 이제 연결해서 밭에다 물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요거를 그냥 여기다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빼서 손 씻고 싶으실 때는 요거를 위로 올리셔서 톡 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쓰셔도 되고 한 세트를 더 구매를 하셔서 LD관은 항상 이렇게 자리에 냅두시고요. 손 씻을 때는 그냥 요대로 사용을 하시다가 이렇게 물조리개로 다른 데 물을 좀 소소하게 주고 싶으시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여기다 또 물호스 연결해서 샤워기랑 연결된 물 주는 호스 있잖아요. 거기도 요걸 하나 만들어 두신 다음에 수도꼭지 연결된 데다가 샤워기를 연결하셔서 샤워기로 쓰시다가 또 빼고 점적 관수 호스를 이렇게 또 꽂아서 두시면은 이제 점적 관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것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직접 집에다 설치를 해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원에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터치 연결구를 연결을 하고요. 물을 틀어주었습니다. 저희 집은 수압이 조금 약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틀어줬고요. 이제 LD관을 정원에 쫙 깔아준 다음에 점적 관수 고정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분 같은 데다가 점적 스틱을 이용해서 물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고 있죠. 이거를 블루베리 화분에다가 꽂아 주었습니다. 화분이 꽤 커가지고 두 개를 꽂아 주었어요. 이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스프링쿨러 기능이 있는 건데요. 이걸 조금 고추대를 이용해서 높이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적 관수를
가장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뒷마당에 심어놓은 이 수국들에게 물을 좀 쉽게 주기 위해서예요. 수도가랑 좀 멀어가지고 매번 물조리개를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쉽게 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수 마지막은 이렇게 배출구를 배수구를 연결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조금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40cm마다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수국에게 수분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이 쫄쫄쫄 나오고 있죠.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었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